또한 풍력 발전에도 커패시터가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 머릿속 상상하면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죠. 바람은 되게 미친 듯이 광풍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천천히 원래 통상적인 바람 불 때 저장하는 장치로 배터리가 있을 테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광풍이 막 불어요. 아깝잖아요. 그 에너지는. 그리고 미친 듯이 갑자기 불어서 돌아가면 에너지가 확 들어오겠네요. 그거 저장하려면 큰 에너지를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저장하는 게 커패시터였죠. 그죠? 그런 면에서 풍력 발전에는 지금 커패시터가 채용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 슈퍼 커패시터랑 같은 말이고요. 아직까지는 EDLC,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회생제동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나 예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장표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까지는 우리가 EDLC랑 수도 커패시터란 걸 배웠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커패시터 자체는 EDLC든 수도 커패시터든 양쪽의 전극을 동일한 걸로 해서 만드는, 예를 들면 이게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면 얘도 액티베이티드 카본, 또 루테늄 옥사이드였으면 똑같이 루테늄 옥사이드를 써서 우리가 EDLC 혹은 수도 커패시터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기본적으로 커패시터의 기본은 동일한 전극을 써서 전압차만 주면 짝짝 흡착되고 여기에 전기 이중층이 두 개가 생겨 라는 게 기본 원리였고요. 우리가 이 프로파일을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배터리에서 차지나 디스차지를 줬을 때 차지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그죠? 플러스로 쫙 하전되는 데는 마이너스 이온이 쫙 달라붙고 이쪽은 플러스 이온이 쫙 달라붙어서 쫙 해서 둘 간의 전압차가 계속 생기죠. 이건 이제 이쪽 전극, 일렉트로드의 한쪽 전극과 나머지 한쪽 전극을 따로따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전압 프로파일이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개를 의 전압 차이를 읽었을 때는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보시면 전극이 각각, 얘는 전압이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각각은 따로는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둘 간에 두 전극 간의 전압차는 이만큼이 전압 차이가 되겠죠. 그 값들이 여기 찍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초록색이란 건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을 잰 거고요. 그게 셀 전압이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각각의 전압을 따로따로 잰 거고요. 그죠? 둘 간의 전압 차이가 셀의 전압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EDLC가 작동할 때 전압은 이와 같이 이렇게 충전하면 이렇게 되고 방전하면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그리게 돼요. 충전하면 쭉 축전됐다가 쓰면 쭉 내려오고, 다시 반대로 전류를 딱 주면 축전되고 그걸 쓰면 다시 내려오고. 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EDLC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각각은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OCV, 오픈 서킷 볼티지는 각각 두 전극 공이 같은 3V를 처음에 나타내서 둘 간의 차이가 결국 셀 전압이다. 이건 전기화학 쪽에서 좀 더 여러분이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배우셨어야 될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와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떨 경우냐면 지금 EDLC만 썼을 때, 그러니까 두 전극이 동일한 걸 썼을 때, 혹은 이게 루테늄 옥사이드라도 똑같은 비슷한 프로파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는 달리 우리가 배터리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다른 소재를 쓰고서 리튬 아이온이 삽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걸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양극이 현재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우리 핸드폰 배터리나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 쪽이 리튬을 가지고 있고 투수 역할이죠. 음극 쪽은 리튬이 없어요. 포수 역할이죠. 그래서 처음에 리튬이 양극 쪽에서
갔다가 이게 충전 과정이고 방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압 차이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그죠? 그래서 충전되면 이렇게 됐다가 방전되면 다시 전압 차이가 낮아지는, 요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배터리의 기본 메커니즘이고,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배터리 때 다시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EDLC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봤고요. 배터리는 뭐 이런 거래요 까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EDLC 배울 때 전기 이중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층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층이 더블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여기에 커패시터가 하나 있는 셈이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 셈이죠. 두 개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커패시터랑 이쪽 커패시터 값은 같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직렬로 커패시터가 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커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직렬에서의 병렬에서의 저항 텀처럼 이렇게 역수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식을 우리가 커패시턴스 식으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걸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결국 셀의 커패시턴스는 이 두 개의 반쪽인 2분의 1C만큼을 나타내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을 짬뽕 시켰어요. 한쪽은 배터리에서 쓰는 그래파이트 음극을 데려오고 한쪽은 EDLC에서 쓰는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데려왔어요. 그거면 이게 결국은 실은 요거를 뭐라고 크게 통칭을 불러야 되냐면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라고 부르는 게 요 개념이에요. 배터리의 일부와 커패시터의 일부를 둘이 짬뽕했어.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인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라고 부르거나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커패시터인데 리튬 아이온 쓰는 배터리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불린다.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나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로 불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이쪽 양극 쪽에 쓰고 배터리의 그래파이트 소재를 음극 쪽으로 썼을 때를 우리가 특별히 주로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이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지만 최초에 이걸 개발한 사람이 그냥 이걸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히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양극으로 쓰고 그래파이트를 음극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라고 불러.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개념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양극을 커패시터, 음극은 배터리잖아요. 반대 개념이 양극은 예를 들면 배터리의 양극 소재인 리튬 포함하는 블라블라를 쓰고, 주로 이제 요걸 많이 쓰는데 그건 이제 배터리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반대로 이쪽에 음극 쪽에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그죠? 같은 개념이죠. 반반씩 쓰는데 어느 쪽이냐 뭐 이거 차이고, 보통 처음에 개발된 게 요거라서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라고 이걸 부르고, 액티베이티드 카본이 양극이면서 배터리 쪽이 음극으로 채용하는 거 이렇게 그냥 명명을 하고요. 반대 개념 있잖아요.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음극에 쓰고 배터리 소재를 양극에 쓰는 얘를 갖다가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커패시터 반 배터리 반 쓰는 애들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혹은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라고 부른다 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조금 밖으로 좀 샜는데,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아니 뭐 EDLC 커패시터야 뭐 관계 없는데 얘네들이 전해질에 있는 아이온들이 흡착만 되면 되지만, 그죠? 이게 배터리의 특징은 물론 전해질에 리튬 아이온들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리튬들이 더 나와줘야 디퓨전에 의해서 리튬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리튬 아이온 농도 변화를 일으킬 만한 여분의 리튬이 있냐 없냐가 배터리의 구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배터리는 제가 투수인 양극이 리튬을 더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를 데려왔어요. 그래파이트를 데려오면 그래파이트는 리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기능을 얘가 못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따라서 이렇게 리튬 아이온 캐패시터라는 걸 구성을 할 때는 액티베이티드 카본 그냥 얘 쓰면 되고요.
제가 배터리 쪽에 그래파이트라는 소재를 가져온다고는 했는데, 배터리 만들 때는 이렇게 리튬 포함하고 있는 양극하고 리튬이 없는 그래파이트를 조합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할 때는 이 그래파이트에다가 먼저 리튬을 좀 매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리튬을 가지고 있는 양극은 안 쓰고 얘만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배터리 쪽에 그래파이트를 가져와. 대신에 뭐라고 써 있나요? 리튬이 도핑된 카본이야. 그래서 리튬을 먼저 매긴 애들만 쓸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죠. 이거 만들려면 뭐 전기화학적으로 이거 단락시켜서 리튬 샥 들어가게 만들고 뭐 해야 돼서 좀 복잡한데, 어찌됐든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 개념이 되려면 여기는 리시에이티드 된 그래파이트를 써야 돼. 그죠? 액티베이티드 카본 이렇게 데려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혹은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를 구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면요, 기본적인 커패시터 반응도 일어나면서 후반부에서는 이 배터리에서 나타나는 리튬 아이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의 방전 반응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컨벤셔널한 커패시터 대비 뭔가 지금 용량이 뒤에 더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리튬을 매겨놓은 그래파이트가 리튬 뱉어내면서 나타내는 용량이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복잡하지만 조금 그래도 언급은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커패시터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음이온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LiPF6라는 그 전해질을 쓰는 거고, 솔트로서 Li 플러스와 PF6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PF6 마이너스가 착착착착 이쪽에 붙으면서 이와 같이 양극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있죠, 빨간색. 걔가 착 하고 합작되면서 전압이 올라가요, 얘가. 그죠? 근데 통상적인 아까 EDLC에서는 이쪽에는 음이온이 착 붙고 이쪽은 양이온이 착 붙으면서 착 이렇게 나타나서 전압을 나타냈는데, 이쪽은 지금 리시에이티드 된 그래파이트가 있어서 딱히 뭐 양이온이 여기 달라붙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어요, 음극 쪽은. 근데 양극 쪽에서는 일단 똑같이 커패시터에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채용했으니까 그게 빨간색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 차이가 실제 셀 전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빨간색은 지는 올라가고 파란색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그대로 셀에 나타나니까 초록색이 거의 겹쳐서 똑같이 나타나네요, 그죠? 요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나타났어요. 충전 끝났어요. 방전하면 여기까지는 분명히 지금 커패시터 반응의 반쪽만 지금 나타났었던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방전을 하면 다시 반대로 전류가 흐르고 이온들이 탈착되면서 전압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게 컨벤셔널이어서 얘도 그게 나타나요. 이제 음이온이 탈착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리튬 아이온들이 이쪽 바깥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량을 발현하게 돼서 이만큼의 용량이 더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혹은 리튬 아이온 캐패시터에서 커패시터를 많이 나타내는 건 양극 쪽이 아니라, 그죠? 방전 중에 음극 쪽이 더 큰 용량을 나타내겠죠, 축전 용량을. 따라서 여기도 두 개의 축전 용량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 실은 이거는 이제 전기 이중충에 의한 효과고, 이 캐패시터는 솔직히 리튬 아이온이 기어나오면서 기어하는 축전 용량이겠죠. 이쪽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됐으니 이 텀을 쓸 텐데, 두 개에서 얘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얘가 훨씬 커요.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결국 전체 토털 셀의 커패시턴스는 양극의 커패시턴스가 돼요. 이해 가죠? 그러면 아까 EDLC 때보다 어때요? 비교해 보니까 축전 용량이 2배가 늘어났네요. 따라서 EDLC처럼 동일한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동일한 시메트릭하게 쓰는 통상적인 커패시터 대비
두 개가 다른 어시메트릭한 커패시터를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앞에 분류해서 요 말 배웠었잖아요. 어시메트릭한 게 비대칭이야. 대칭 전극이 아니고 시메트릭한 똑같은 애들을 쓰는 게 아닌 어시메트릭한 이렇게 구조를 갖는 커패시터를 만들면 이거 다 같은 말이 될 수 있죠. 어시메트릭 커패시터, 리튬 아이온 커패시터,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세 개가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만드는 순간 기본빵으로 커패시터는 2배가 늘어나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쓰게 되면 장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다만 요거를 만들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이 방금 얘기한 리시에이티드 그래파이트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만들 때 여기다 리튬 메탈 그 셀 옆에다가 하나 더 보호막 분리막 깔고 이렇게 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얘네끼리 단락시켜서 리시에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얘랑은 이제 단락 끊고 얘네끼리 연결해서 뭐 만들고 이런 복잡한 게 좀 있어서 실제로 뭐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커패시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와 같은 배터리와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가 앞으로 뭐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